자 봅시다.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차 방정식 되게 쉬워요. 그죠? 2차 방정식 언제 배웠니? 우리 처음에 2학년. 2차 오늘의 주제는 이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기서 왜 떼어놨을까? 여기다 뭘 했을까? 이 차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하나 박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떻게 생기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는데 a가 특별히 이제 0이 아닌 애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푸는 풀이법, 그러니까 풀이법, 2차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해준다라는 느낌이야? 얘는 뭐 해달라?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냥 근을 뭐 해달라? 구해달라. 근을 구해달라. 이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이잖아, 그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 중학교 때로 한번 가보자. 중3 때 배우지 않았니? 처음에? 중3 1학기 때 배웠던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었지? 뭐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이 있었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방법을 뭐 해서 요거를 일반화시켜놓은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근의 공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구나,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 봐봐, 사람들 있잖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방정식은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1차식밖에 못 풀어. 오케이? 1차 방정식만 우리는 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봐봐. A, B가 0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용해.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는 얘를 A는 0이다 또는 뭐다, B는 0이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이거나 완전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 x-1, 그러면 x-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요, 여기는 얘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x-1은 0이다 또는 x-2는 0이다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몇 차 방정식인데 요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요게 1차다, 요게 1차다, 1차 두 개 곱해져서 2차다,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기는 얘를 2차 방정식은 있는 그대로 못 푸니까 2차 방정식 못 풀어. 우리는 1차만 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x는 1이라는 근을 구해주는 거고요, x는 2라는 근을 구해주는 거예요.가 2차 방정식 풀이의 가장 기본인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쉬워요.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의 제곱이 예를 들어 k입니다. 이런 식을 내가 발견했어요. 이런 식을 발견했으면은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루트 k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를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 여기는 얘도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얘 봐봐. x-1의 전체 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4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요, 여기는 얘는 x-1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x가 뭐가 된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니까 x 값은 뭐거나 3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다시 봐봐. 요거 몇 차식이야? 1차를 제곱한 거니까 2차식이잖아, 그지? 그 2차식을 몇 차식으로 바꿔요? 1차식으로 바꿔요. 태초부터 사람들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몇 차밖에 없었어요? 1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얘가 이런 성질,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얘의 성질 하나랑 여기는 얘의 성질 하나랑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2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 두 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던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버리면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1차식이 된다. 2차식이 1차식이 된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2차 방정식을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게 돼버렸어요. 무조건 풀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를 이제 뭐 일반화 시킨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근해 공식 간단하게 한번 증명만 좀 해줄게요. 오케이? 근해 공식 3번.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거를 여기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구해버려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내가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은 a로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x, 그러니까 bx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고요. 더하기 c는 그대로 두고요. 는 0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는 저 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었으니 여기는 얘의 반의 제곱을, 그죠? 반의 제곱을. 반이면 2a분의 b가 될 거고요. 거기 있는 걔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오케이? 더했을 때 빼주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 원래 식과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엔 요따가 더해줄게요. 오케이? 요따 더해줄 건데 얘는 지금 4a 제곱분의 b 제곱을 한 거긴 하지만 a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결과가 더해진 거야. 즉 4a분의 뭐가? b 제곱이 더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식을 내가 요렇게 요 식을 요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완전 제곱식 바꿔주려면 여기 있는 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요 C는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 요 A는 세 변에 다 A로 나눠버리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식은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통분 간단히 해보면 4a 제곱 분의 뭐가 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를 내가 x 더하기 2a분의 b 완전 제곱식 됐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요런 식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긴 얘는 가만히 보니까 2a잖아. 2a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a분의 뭐가 되는 거야? b제곱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 값이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만 넘어가 주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뭐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뭘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의 공식이라고 하면 x는 뭐가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리고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죠.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죠. 이건 지운다. 이건 개념적으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알죠? 이 정도 증명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닌가 보다. 그죠? 두 번째 짝수분의 공식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가 짝수였어. 1창의 개수가 이게 짝수였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근의 공식은 뭐였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됐습니다. 요거까지는 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요 세 가지 결론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판왕으로 뭘 만들어놨어요? 근의 공식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이런 걸 구해달래.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의 방정식 근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 3, 1, 1, 여기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다. 3x-1에다가 x-1 이렇게 될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근이 3분의 1 또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x-1 전체 제곱이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다 바꿔서 V라고 바꿔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만 그냥 대충 배웠다면 2차 방정식 근해공식만 대충 배웠다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는 얘를 막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 전개해요. 막 2x 더하기 1 해가지고 막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8이네 이렇게 전개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막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제대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세 가지를 다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 이거는 그냥 딱 뭐 하면 되겠구나. x 더하기 1이 뭐구나. 뿔만 3이구나.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2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정도 바로 찾아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야. 뭐 이게 막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2x였는데 여기 플러스 뭐 4 이렇게 돼 있었던 처음에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오케이?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도 귀찮잖아.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근해 공식 써주는 거야. 오케이? 이럴 때 뭐 한다? 근해 공식 써준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얘 봐봐. 좀 이상할 거야. 여기 x는 이거 짝수잖아. 짝수 근해 공식 쓸 거야. 그럼 a분의니까 1분의 안 써도 되죠. b'는 1이죠.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ac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허수다. 그죠? 허수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근이 있었어 없었어? 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중학교 때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뭘 배운 사람들로서 복소수를 배운 사람들로서 이제는 여기 있는 얘의 뭐가 얘의 값이 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수로 존재하는 거 알잖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허근이라고. 허수인 근이라고 해서 허근. 이런 것들은 뭐겠어? 실근이겠죠. 실근. 뭐겠어? 실근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허근도 이제 근이구나. 허근도 근이구나.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3가지밖에 없다. 그 3가지를 풀면은 무조건 풀 수 있어. 알았죠? 일단은 봐봐. 이게 전제가 되는데 선생님 여기다 특별히 신경 써서 얘를 주황색으로 표시했지. 맞아? 그래서 다운표까지 붙여놨어.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 잡아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간단한 개념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뭐 1번, 2번은 잘 했을 것 같고, 그지? 쉬운 문제였어. 이런 거 보자.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추가할 생각이 돼요. 봐봐. 일단은 2차 이건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개념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를. 그러니까 봐봐. x-1은 0이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을 봤다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건 등식이잖아. 등식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항등식이고 하나는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2개인데 얘랑 완전히 같은 애면은 뭐다? 항등식이다라고 했었고 얘랑 완전히 같진 않고 다른 애다라고 한다면 얘는 방정식이다라고 했어요. 다른 애인데 등호로 연결했어. 다른 애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애면 뭐 그냥 등호로 연결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다른데도 다름에도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 얘의 의미는 뭐야? 같게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방정식의 근의 의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많은 x값들이 있으니까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란 말이야. 0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1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지, 3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근의 의미는, 근을 줬다는 거는, 방정식에서 한 근을 줬다라는 거는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나한테 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방정식에서 근을 줬다라는 거는 이 근은 보자마자 뭐해달라? 이 방정식에 대입해달라. 이게 완전 기본 개념으로 잡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 근이 1입니다 라고 줬어요. 이거 왜 준 거라고? 어디다 넣어달라고? x 대신에 넣어달라고. 이게 a도 있고 뭐도 있어. x도 있잖아, 그렇지? 그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었고 걔의 근이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1을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이 근을 준 거라고. 다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는 뭐라고? 집어넣어 달라. 집어넣어
달라 라는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집어넣어 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아, 말이 안 나오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치?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 있잖아. 이 개념이 진짜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되게 복잡한 계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고등수학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좌절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많이 쉬운 겁니다. 기본을 지금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는 기본 쌓기거든. 기본 쌓기. 기본을 완전히 다 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어넣어 달라. 이게 방정식 근의 의미가 집어넣어 달라는데 얘를 놓치고 가버리면은 그냥 방정식의 근이 1이구나. 그냥 1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 지금은 이 정도는 그냥 넣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한 줄이잖아, 그렇지? 한 줄이잖아. 짧은 거란 말이야. 문제가 복잡해졌었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넣고 넘어가잖아. 그럼 뭔가 하나 조건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못 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근을 줬다 뭐 해달라? 넣어달라. 이런 게 가장 기본으로 쌓였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는 뭐라고요? 집어 넣어달라. 오케이. 그래서 집어 넣어주세요.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4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자, 여기 있는 얘를 봤어. 여기 있는 얘가 선생님이 볼 때는 2차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여기 있는 얘가 선생님이 볼 때는 몇 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것만 우리가 관찰하다 보니까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5 이런 거는 방정식 같지가 않은 거야. 왜? 여기 얘가 X가 아니라 뭐였으니까 A였으니까. 얘는 A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항상 등식이 있을 때 다시 등식이 들어갔을 때 그 등식은 둘 중에 하나라고. 알죠? 등식은 둘 중에 하나. 뭐랑 뭐? 방정식이나 항등식. 그지? 방정식이나 항등식. 얘가 얘랑 같니? 안 같아. 그럼 방정식.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A에 대한 방정식. 오케이? 그런 것들이 그냥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완전히 기본을 쌓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랑 생각을 일치시켰으면 좋겠어요. 봐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뭐가 돼?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뭐가 될까? 0 또는 1이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지나갔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에서 구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봐봐. 여기선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 되게 별표 하나 쳐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 되게 많아요. 봐봐. 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을 놓고 봤을 때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 1차 방정식 배우는 거 똑같아요. 1차 방정식 이것도 1차 방정식 배웁니다.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얘랑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여기는 얘도 이런 식으로도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a는 0 이런 식으로 줍니다. a 더하기 1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줍니다. 얘랑 얘의 차이가 볼까요? 이 엄청난 벽이 있어. 엄청난 벽이 있어. 이 벽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이 벽만 깨져. 되게 쉬운 벽이에요. 진짜 쉽습니다. 어떤 벽이 있어? 이거야. 최고차의 개수지. 최고차의 개수가 얘는 무조건 숫자로 줘요. 숫자로 줘요. 무조건 숫자로 줍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는 숫자로 주기도 하고 문자로 주기도 합니다. 문자로 주기도 하고. 문자로 줬을 때는 항상 뭘 해달라? 항상 염두를 해달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거기 있는 개가 0인지 아닌지 대박이죠? 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있으면 A가 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달라. 여기 얘가 A 더하기 1이었으면 A 더하기 1이 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달라. 이런 거. 오케이? 얘가 0이면 어때?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죠? 얘가 0이면 어때?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나는 여기서 근 두 개를 구했잖아. 그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데 2차 방정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최고 차이 계수가 문자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a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미리 써놓고 갔으면 좋겠다. 알았지?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 정도 바로 써놓고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해서 a가 0이었으니까 마무리만 해봅시다. 이제 문제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x의 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2차 방정식 근을 구해보면 뭐 1이랑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다른 한 근이군요.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밑에 문제 2개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는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x는 일단 근을 갖는다 이렇게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봐봐. 좀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2라는 근을 갖는다. 근을 갖는다. 뭐 해달라? 나한테 뭐 해달라? 넣어달라. 그지? 넣어달라. 이런 거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넣어줄게요. 넣어주지 뭐. 그럼 4는 뭐가 되는 거야? k에다가 a-, 뭐 그래? 얘 더하기잖아.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그치 더하기 2에다가 k-a에다가 b에다가는 0 이렇게 되는 여기는 이런 등식이 하나 생겼지? 맞아요? 이 등식이 생겼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뭐래? k 값에 관계없이 근을 간다.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 등식은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저희가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거야. 그냥 쉽게. 오케이? 그럼 k 값이 관계없이 다 성립한데 그럼 k에 대한 뭐겠어? 항등식이겠지 뭐. 맞아?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문제를 해석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구나. 그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겠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을 발견했어. 그럼 뭐 할 거야? k가 있는 애들로 싹 다 묶어줄 거고 k가 없는 애들 싹 다 묶어가지고 빵 써준 다음에 는 0, 는 0이라는 식 두 개 써줄 수 있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k가 있는 것들 싹 다 모아보자. 봤더니 k가 있는 거 여기는 이게 통째로 다 들어가 있네, 그지? 2a 마이너스 6은 다 k가 있었어. k가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는 얘랑 곱한 거니까 뭐가 더하기 2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k가 없는 거 찾아보자. k가 없는 건 여기 4가 있었어요. k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2ab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고 나서 그럼 난 몇 개의 등식을 또 발견하게 된 거야. 몇 개의 등식? 2개의 등식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럼 이 2개의 등식을 다시 한번 바라봐. 이 등식이 과연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를 한번 바라봐. 당연히 얘는 방정식이겠지. 같은 애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 여기 있는 이 2개의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연립해 주세요 라는 의미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해서 얘를 가만히 보니까 a 더하기 b는 3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고 얘는 ab가 뭐다? 2다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해 이거 연립하려고 바라봤더니 갑자기 문제에서 뭘 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네. 그지? 그럼 여기 얘랑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연립해달라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달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3제곱이니까 9가 되고 2니까 빼기 4가 되면서 답은 5가 되는군요. 요렇게 풀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하나씩 그냥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2차 방정식 얘기 중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입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절대값을 포함한 2차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차 방정식이든 말든 2차 함수든 2차 부등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무조건 그죠? 절대값을 포함한 애가 발견되면 여기 있는 얘가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무조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값의 의미가 뭐니? 절대값 x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지? 수직선. 좋아요. 수직선상에서 원점과 x라는 점 사이에 거리가 절대값 x입니다. 근데 여기는 x가 여기 있었다면 x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값은 x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이 점이 y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절대값 y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0에서 y를 뺀 거니까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게 원래 절대값의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는요 뭐가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럴 때는 그냥 x가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때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기본은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한 방에 뭐 할 수 없냐면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다라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절대값 기호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범위를 나눠줘 분류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봐봐 절대값을 처음 보게 된다면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야 되냐면 나의 관심사는 여기 있는 얘 있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동그라미 있지. 동그라미의 부호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절대값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2였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부호를 내가 안단 말이지. 맞아요? 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절대값 5였어요. 여기 얘 부호를 뭐해? 알거든.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절대값 x가 있었어? x-1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x의 범위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나 봐 만약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x-1이 지금 동그라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여기는 얘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0보다 클 거야. 그럼 난 여기는 얘 뭘 알아? 부호를 알아요. 그지? 부호를 아니까 얘는 x-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를 똑같은 애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가 작기 때문에 1과 작은 것에 1 빼버리면 이거 음수 되겠죠? 이건 얘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되겠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절대값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그냥 절대값 x만 발견했다. 절대값 x만 그냥 발견했다. 그럼 내가 저기는 이제 절대값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x의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뭐 한 거야? 분류한 거야. 그 동그라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 그 동그라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일 때. 작을 때 상황으로 좀 분류하죠.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가 될 겁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봐봐. 절대값 x가 x가 된다는 뜻이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분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얘를 한 방에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하려면 그때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여기는 얘가 한 방에 처리되려면 여기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얘가 다 한 방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이만큼이 절대값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저 방정식을 보자. 봐봐. x제곱은 마이너스 2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처리하고 싶어요. 절대값 x를 처리하고 싶어. 절대값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야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절대값이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처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얘를 바라봐봐. 이거 알아요? 몰라요? 부호를. 모르죠? 맞죠? 부호를 모르잖아. 부호를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달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될 겁니다. 이 방정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맞죠? 여기는 얘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써? x의 제곱에다가 여기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뭐가 되겠어?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 방정식 풀 수 있니 없니? 이제 풀 수 있는 거잖아. 무조건 풀 수 있다며. 그죠? 이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여기 얘는 뭐랑 뭐가 됩니다. 인수분해 그냥 바로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뭐랑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얘는 방정식 풀면 뭐돼? 1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얘 해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 나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보고 있지 않았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 맞아?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있는 절대값을 내가 분류한 거야. 왜? x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생각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이 근은 쓸모가 없는 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근은 내가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이 상황일 때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안 되는 거지. 이거 0보다 작아야 될 때. 됐어? 그러니까 얘 근은 뭐구나? 3이랑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분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한 방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분류를 해줍니다. 범위를 나눠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범위를 나눠주세요. 범위를 나눠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절대값이 사라지네요. 그죠? 범위를 나눠놓고 생각해봤더니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절대값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뭐만 조심해달라. 근 나온 게 다 근일 순 없을 거다. 오케이? 근 나온 게 다 근은 아니다. 여기 있는 이 범위에 맞게 근을 설정해 주세요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 얘기랑 얘기를 봐봐. 기본적으로 절대값 x가 방정식에서 그냥 이렇게 얘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 정도는 바로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절대값 x가 3이었으니까 x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첫 번째, 요런 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절대값 x가 3이 되려면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되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 찾아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의 제곱은 여기 있는 얘는 x의 제곱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절대값 x를 전체 제곱하든 그냥 x를 제곱하든 똑같을 거야. 왜? 절대값의 역할은 결국은 뭐야? 거리긴 하지만 정의상 거리긴 하지만 얘의 역할은 뭘 만들어주는 애야? 양수 만들어주는 애야. 맞아요? 그럼 여담으로 잠깐만 봐봐. x가 만약에 음수였어요. x가 음수였어요. 절대값 x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얘는 음수네요. 양수죠. 양수 만들어주는 역할이 뭐라고? 절대값이. x가 음수니까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음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뭐가 된다? 양수가. 어쨌든 양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제곱을 하면 음수도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얘를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다시 봐봐. 지금 봐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절대값 x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절대값 x로 이렇게 바꿔. 절대값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보자. 식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괜찮죠? 됐어?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공통 부분 생기면 뭐한다? 치환한다. 인수분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t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죠?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좀 전에 지금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맞죠? 여기는 얘가 절대값 x가 그럼 마이너스 1인 경우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절대값 x가 뭐일 수밖에 없었다? 3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x값은 뭐가 된다? 뿔마 3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뿔마 3이 된다.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운이 좋아서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되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푼 것 뿐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무적의 방법이 아니야. 무적의 방법은 오히려 얘입니다. 알죠? 얘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럼 봐봐. 여기 5-3번 문제 보세요. 여기 얘는 x 절대값이 어디에 여기 있잖아. x 더하기 1에 실어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절대값 x로 봐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첫 번째 방법대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고요. 질문하고. 자 보세요.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을 발견하기만 하면 뭐가 x 더하기 1이잖아. 나는 얘가 뭐가 이렇게 궁금해, 그렇지? 뭐가 궁금해? 얘 부호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면 항상 수학에서 뭐 하는 거냐면 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오케이? 이렇게 가정해봐. 근데 얘만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가정하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에서 모르면 항상 가정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는 지금 x가 뭐야? 마이너스 1과 크거나 같은 거지. 이 경우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과 작은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정하고 이 상태에서 저기는 저 방정식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 방정식 다시 봐. 그러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게가 절대값 x였는데 분명히 여기는 얘가 양수라며 그럼 얘는 x 더하기 1로 그냥 나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음수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였는데 여기는 얘였는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기 있는 저 방정식을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갖다 써주는 이렇게 그냥 갖다 써주는데 이 상황에 맞게 갖다 써준 거고 이 상황에 맞게 갖다 써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그냥 우리가 알던 우리한테 친숙하던 그냥 일반적인 뭐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 얘는 뭐가 될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의 근을 구해보세요. 여기 있는 얘의 근은 3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얘의 근을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라는 뭘 가질 거야? 중근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근 둘 다 되는 거 맞아요.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 두 개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근이 나왔잖아. 그지? 이 근은 아닌 거야. 오케이?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내가 원하는 두 개의 근이었구나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요 흐름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은 얘들아 절대값 하면은 괜히 진짜 그냥 괜히 있잖아. 괜히 쫄아요. 오케이? 절대값을 보면은 괜히 쫄아. 무섭게 생겼나 봐 얘가. 그치? 그래서 사람마다 선생님도 좀 그런 선생님 키가 크잖아. 선생님 키가 193이에요. 키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힘이 되게 약하거든. 되게 약해요. 완전 약골이었어. 어렸을 때 약골이었는데 키가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괜히 애들이 나를 안 건드렸어. 난 너무 고마웠어. 어렸을 때 되게 약하거든. 누가 시비 붙으면 무섭거든 나는. 근데 나한테 시비를 잘 안 걸었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별거 아니야. 얘는 별거 아닌데 괜히 무섭게 생겼어. 오케이? 무섭게 생겼어. 이 기본만 제대로 잘 해줄 수 있으면은 절대값 관련된 건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절대값에 대해서 한 번에 싹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이렇게 해결합니다라고 개념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